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 및 방조를 인정하는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받았는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내란 공모 방조 의혹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 직접 받으신 겁니까?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에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선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게 하려고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과 달리 국무회의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악용된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뒤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이전 진술을 뒤집고 일부 혐의만 인정한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특검은 오늘 조사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진술 변화 이유 궁금합니다. 총리님, 내란 공모 방조 의혹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 직접 받으신 겁니까? 진술 변화 이유 궁금합니다. PPT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네. 걸 그때 알았다고요? 네,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입니다만. 그때 그러면 거기에 그래도- 놓여 있었습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으니까 집어서 뒷주머니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예. 이것이 제가 우리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저희가 수사기관에 예.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야 조사를 받고 나온 피의자 신분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앞두고 있다는 전망도 많은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대선 출마하려고 하신 게 혹시 조사 피하려고 하신 겁니까? 하지만 조사실에선 수사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의 60에서 70% 정도가 이뤄졌다고 본 특검은 한덕수 총리를 한 번 더 부르기로 한 가운데 특검 내부에서 이미 금요일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계엄 문건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등의 혐의도 중하지만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입니다.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무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거느려 다스리는 겁니다. 헌법 주석서는 보좌 업무에는 한계가 없고 단순한 수동적 보조기구가 아니라 헌법상 인정된 기능에 적합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겐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 과정을 보좌했다면 국무총리의 법적 책임 역시 큽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는 오히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악용된 소지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을 한덕수 전 총리가 충실히 수행했다는 주장을 영장 청구서에 담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문을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다는 계엄 지시사항 문건도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왔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총리 거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증인님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대통령 접견실 쪽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어떤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났는데 이후 여러 장이 묶여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겁니다. CCTV엔 또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찍혀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집된 국무위원들 덕분에 결과적으로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졌고 계엄 선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전제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는지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훈입니다. 네, 경찰은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12시부터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사에도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최근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실 집무실 복도와 대접견실 CCTV를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겁니다. 대접견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인데요.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최 전 부총리가 국회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어떤 내용이 다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진술이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 4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해왔습니다. CCTV에서 대통령실에 들어온 시간이나 횟수가 이와는 배치되는 영상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도 문건을 줬다고 한 뒤에야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가 국무회의 후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단전단수 문건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종이 쪽지를 멀리서 보기만 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역시 CCTV에서 단순히 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동이 확인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내란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아왔는데요. 쪽지는 받아봤지만 보지 않았다는 최 전 부총리의 말이 사실인지 따져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계엄 선포는 사전에 몰랐고 알고 나서는 반대했다는 국무위원들의 말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서려고 했던 한 전 총리가 논란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 물러나면서 경찰이 내란 수사에 본격 착수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계엄 전후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경찰 수뇌부에게 지시를 내리고 계엄 다음 날 이 전 장관 등 이른바 4인방이 회동한 장소인 삼청동 안가 CCTV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